제가 그동안은 GV에서 보면 항상 우리 조국 대표님 앉은 자리에서 주연 배우를 대신해서 앉았는데 오늘은 사회자로 밀려버렸습니다. 뭐 그래도 이날이 언제 올까? 그리고 GV 할 때마다 조국 대표와 같이 꼭 관객과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 될 줄은 기대는 했지만 그래도 상상은 못했었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래도 우리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원래 영화 쪽에 오면 감독이 대장이거든요. 우리 감독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또 하나는 기대했던 흥행보다 좀 못 미쳤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영화를 만든 정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를 앞서 우리 황현선 배우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가 조국을 영화를 제작을 하고 다시 만날 조국을 또 제작과 감독을 해봤지만 한 번도 주연 배우님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낯선 시간이기도 하고 믿겨지지 않는 조금은 좀 어색한 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흥행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연 배우 없이 어떻게 영화가 흥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주연 배우님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해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배우님? 네. 예. 자, 그러면 뭐 들리는 말로는 총감독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감옥 안에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기대를 했었는지 막상 보니 기대보다 못한 건지 이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화 개봉됐다는 얘기는 들었고 대략의 얘기는 들었지만 오늘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처음 봤는데 뭐 물론 이제 석방되고 난 뒤에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볼 시간이 뭐 영화나 뭐 TV나 볼 시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처음 봤는데 좀 솔직한 심정으로 스스로 약간 좀 민망하고 제가 제 모습을 봐야 되는 게 좀 민망하고 약간 오그라들기도 하고 또 몇 군데에서는 이제 좀 찡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좀 복합적 감정이고 지금 갑자기 이 옛날 그 상황을 모두 다 짧은 시간에 복기를 하는 이런 느낌이어서 약간 복합적 감정이 듭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지난 1년 물론 더 길게는 2019년까지 갑니다만은 이런 일이 정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제 옆에 계신 추가옥 배우는 유튜브만 틀면 나오는 뭐 아주 유명한 배우신 거 아시죠? 하여간 요즘에 신구라 3인방 중에 한 분으로 꼽히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N차 관람이거든요. 윤석열, 김건희가 구속되기 전과 구속되기 후, 그 다음에 조국 대표가 석방돼서 영화를 같이 보게 되는 소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 이런 무명 배우들하고 한 자리에 있다는 게 좀 불쾌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스크린으로 영화를 본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우리 정상진 감독을 제가 비정상진 감독이라고 부르는데 저한테 파일로 보내줘가지고 작은 화면으로 본 거하고 확실히 느낌도 다르고 감동도 다르고 또 예전에 이제 영화 중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그 표결의 현장에 우리 조국 대표님과 저는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페이스북에다가 형하고 저는 표결을 못했네요. 이렇게 그냥 짧은 글을 하나 남겼었고 그때 이제 거기에 좋아요를 누른 게 그 수감되기 전에 조국 대표가 마지막 이제 제 SNS에 좋아요를 누른 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만나서 뭐
같이 영화를 보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그렇고 같이 만나서 언젠가는 이런 자리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영화와 관련해서 꼭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 밥 먹을 때 김을 싸먹는데 그 손으로 항상 이렇게 눌러서 싸먹는 거예요. 찍는다고 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김 싸먹을 때 그렇게 먹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 그래요? 네, 이상 뭐 답을 하겠습니다. 답을 하시라고요. 그 장면이 2019년 시점 같습니다. 정 대표가 옛날에 찍어놓은 걸 이번에 넣은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혼자 집에 있으니까 밥도 아마 그 3분 데펴 먹는 그런 거였던 것 같고 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다 사왔던 그런 건데 김 얘기만 하자면 이제 통상 집에서 구운 거 같은 경우는 접시에 담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젓가락으로 집어서 흰밥 위에 놓고 먹는데 그거는 일회용이라 가지고 이렇게 좁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있다 보니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집어 먹은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갑자기 김 얘기로 넘어가니까 좀 이상한데요. 조국 주연 배우께 감옥에서 아마 이 영화 제작 소식 듣고 아마 많은 상상을 하셨을 거예요. 실제 상상했던 것과 막상 이 스크린에서 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이게 시내 20일 잡지에도 실려가지고 시내 20일 통해서 좀 보고 또 제 아는 분들이 중간중간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준 건 있었는데 전체를 다 보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고, 약간 맨 처음에 제가 좀 민망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제가 제 모습 보는 것, 제가 제 연설하는 거 보는 게 제일 이상하네요. 아, 제가 저런 모습이었구나. 이게 제일 좀 이상했는데, 제가 무슨 책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통 때는 제가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싸울 때는 싸우고, 외칠 때는 외치고, 이런데 지금 약간 평온한 상황 아닙니까? 저 시점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분노하고 막 격분하고 이런 상황 속에 살았기 때문에 저도 아주 거친 모습으로 외쳤고 싸웠고 이랬구나 싶고, 물론 싸움이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닌데 그때 모습을 보니까 저는 제가 정치를 결심했을 때 그 초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새삼하게 되어서 오늘 뭐 약간 찡한 감정이, 마음이 찡하고 그런 각오가 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제가 마치 이 석방된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일주일밖에 안 돼서 모든 게 지금 어리뻥뻥한데 다시 큰 화면에서 뭐 저의 모습이건 뭐 우리 최강욱 의원의 모습이건 다 보다 보니까 그때 감정 상태가 싹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9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오늘 9일째 되시는 날이에요. 원래 감옥에 있다 나가오면요, 시간과 공간이 좀 왜곡되는 게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최강욱 배우는 조국 대표님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던 분이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시면서 저건 사실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저건 좀 너무 과했다 뭐 이런 대목이 있는지 팩트 체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뭐 다 기록된 장면을 가지고 만든 거라서 뭐 팩트에 어긋난 건 없는데, 지금 조국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내가 저렇게 거친 모습으로 저렇게 격한, 말하자면 분노를 토해내는 모습을 보니 뭐 여러 생각이 든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저걸 승질이라고 낸 겁니까 저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은 뭐 굉장히 무슨 뭐 화가 난 거라고 하는데, 아니 저런 거는 저보고 저걸 하라고 그랬으면은 그냥 쌍소리부터 했을 텐데, 그 평소에 제가 또 유튜브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셨잖아요. 저는 일단 윤석열이를 대통령이라고 부른 적이 없고 윤석열이라고 불렀습니다. 본인이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윤석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윤석열.
근데 지가 윤석열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말하는 대로는 못 불러주겠다. 그래서 항상 윤석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얼마나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윤석열과 조국을 보니까 다시 한번 열받고, 예, 저거를 어떻게든지 제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그 분노에 함께 해주시고, 그 조국의 분노는 좀 너무 점잖은 분노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이 좀 솔직해야죠. 예. 제가 아마 이 영화를 오늘 상영을 하면서 가장 쫄았을 사람이 정상진 감독 같아요. 그동안 주연 배우한테 뭐라고 사기치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정상진 감독하고 정유철 감독하고 면회 한 번 가고 이 영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좀 떨리기도 하고 주연 배우한테 오늘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거고, 한편으로 보면 영화를 지금 주연 배우가 없어서 실은 전국의 관객과의 대화를 정상진 감독이 거의 다 하고 다녔는데, 오늘 어떤 느낌이신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 대본이나 혹은 이 자료로 해가지고 보내드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만드는 동안에도 배우 인터뷰를 해주신 분들한테도 공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뭐 황현선 배우님한테도 공개를 안 했고 최강욱 배우님한테도 공개를 안 했고, 그리고 영화를 개봉 전에 그 영화 심의를 위해서라도 대본을 만들거든요. 대본집을 만드는데 대본집을 보내드릴 수도 있었죠. 근데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이걸 보냈을 때 배우님이 나는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마 지금은 분노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여기 나가면 전 도망갈 겁니다. 분명히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왜 저런 장면을 쓸데없이 넣냐고 하시는 장면이 아마 황현선 배우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장면 한 2장면 정도가 들어갔다 생각이 드는데, 그대가 조국을 만들 때는 아무래도 계속 상의를 많이 했던 것이었다면 이번 다시 만날 조국에서는 한 번도 어떠한 부분도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님 씬 같은 경우에서 저는 굉장히 필요했고, 다른 분들은 이거는 조금 좀 너무 그대가 조국 때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걷어내는 게 낫지 않겠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오롯이 넣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리 주연 배우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정 대표가 이제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면회를 한번 왔습니다. 와서 영화 얘기를 해서 전적으로 맡기겠는데 제가 말로 편지로 강조했던 게 나 말고 가족은 절대 출연시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좀 다 약속을 어긴 것 같고 저를 속인 것 같은데 뭐 영화 제작자 감독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 같고요. 저는 특히 이제 2019년 이후로 저 말고 저 가족들은 가능하면 공적 이렇게 노출이 안 되기를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누구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강하게 말을 했는데, 또 정 감독은 또 영화의 완결성 차원에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두 번째는 제가 나중에 나가면 한 대 이제 때려야 되겠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그 수감되기 이틀 전이었나 3일 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이틀 전에 해야 될 게 많은데 마지막에 제가 좀 짜증내는 말이냐 표정이, 저를 안 놔주고 전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도 할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끝까지 잡아놓고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넣었네요. 그래서 저 한편으로 이게 뭔가 싶은데 그 역시 뭐 저는 소소한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전혀 뭐 크게 문제 삼지 않고요. 아니 형님은 주연이라도 그지. 나는 얼마나 붙잡혀가지고 이것들이 출연료도 한 푼도 안 줬습니다. 그 사람을 진짜, 야 정상진 진짜. 그리고 저기 하나만 좀 힌트를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그
정경심 교수님 등장 장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 감독님한테도 말씀을 하고 편지도 쓰시고 하셨지만 제가 면회 갔을 때도 정상진한테 꼭 좀 다시 전해달라. 절대 나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신경 쓰셨거든요. 제가 정상진 감독한테 전화기는 전했고요. 근데 이제 촬영하는 과정에서 감독 두 분이서 이제 그 주연 배우의 강력한 요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냥 죄수의 의견일 뿐이니까 영화는 감독이 만드는 거지. 그랬잖아요. 그 뭐 들어가 있는 게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원흉이 여기 있었네. 아마 한수미 국장님 막 끄떡거리는 거 봐. 그때 혼자 계셨거든. 아마 제가 이 영화 개봉 전에 봤으면 의견을 냈을 텐데 언론 시사회를 한다고 오라는데 저는 영화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상진 대표한테 아니 도대체 시사회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데 내용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뭔지 일단 뭐 보고 이야기하라고 할 정도로 그 영화가 굉장히 급하게 제작된 건 아닌데요. 시간이 빠듯하게 제작을 해서 언론 시사회 날 오전에 제가 알기로는 영화 편집이 최종 마무리됐던 걸로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요. 우리 정상진 감독 고생인데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번 두 분한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정상진 감독께서 가장 힘을 실은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먼저 묻겠습니다. 두 분은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영화는 시작할 때 관객들이 스크린에서 눈을 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면을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영화관에서 빛이 꺼지고 그리고 스크린이 시작될 때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상태에서 조국 대표님이 연설하셨던 부분을 그게 이제 전당대회 때 발표하셨던 아나운서시거든요. 그거를 이 극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운드의 힘이 있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뒤쪽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집어낸 거예요. 사운드를. 그래서 그 장면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정치를 2024년도 시작하실 때 페이북에 쓰셨던 그 글부터 하는 데 있어서 좀 복귀를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객분들이 영화를 바라보시겠구나. 그리고 시작과 함께 박수가 나오기를 되게 바랬습니다. 근데 오늘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우리 추가욱 배우께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본인 출연 장면 빼시고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앉아가지고 인터뷰하는 장면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참 나는 못생겼구나. 다음부터 영화 출연을 좀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다섯 번째 영화인데요. 잘 귀현상이라고. 그렇게 하면 가슴이 더 아파요. 귀염상. 못생겼다는 얘기야. 제가 조국한테 귀염상이라고 안 하잖아. 근데 그 스크린 바깥에 사실은 더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살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자리에 앉혀놓고 가운데 앉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오셨는데 여기 앉아 계시길래 야 이런 날도 오는구나 살다가. 그리고 이제 영화가 끝나자마자 되게 대통령께서 감동을 하셨습니다. 감동하면서 딱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최강욱 진짜 말 잘한다. 네, 그래서 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결국 장자랑으로 끝나네요. 자, 우리 이제 조국 배우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지. 예, 저는 이제 제가 했던 그 연설, 행동은 다 기억을 하니까 그건 뭐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특별한 감흥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포착했던 거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을 제가 만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제가 떠나기 전에 시민들에게 그 무료 커피 쏘고 갔거든요. 그때 만나고 또 한 장면은 부산에서 이제 행사하고 밥 먹고
차에 타기 전에 시민을 만나고 하는데 그런 장면들은 전혀 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포착됐는데 두 가지가 인상 깊었던 게 부산에 이제 제 기억이 남천동 같은데 남천동에서 밥 먹고 나오는데 시민이 이제 3년도 너무 길다를 먼저 말하시고 그 다음에 3개월도 너무 길다 그러시고 제가 차가 떠나는데 녹음이 된 게 그 여성분이 4일도 너무 길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반응이 제가 보지 못한 거 아닙니까? 듣지 못한 건데 3년 너무 길다고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3개월도 너무 길지 어떤 여성분은 차는 떠났는데 3일도 너무 길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참 좋았고 이게 그 공감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장면은 제가 12월 14일 날 연설을 하러 가기 위해서 여의도 그 거리를 쭉 걸어가면서 악수하는 장면인데 악수 이제 쭉 계속 해나가는데 남성 한 분이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전 전혀 그걸 듣지를 못하죠. 워낙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악수해 나가는데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떠나시는 걸 보고 저 마음이 참 그 당시엔 전달되지 못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싶었고 그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아까 3일도 너무 길다 이 마음이 여기 오신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후보님 사실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기다릴게요라고 했으면 정확히 어디였는데 그 등산복 입으신 어르신이었는데 저도 그 장면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예고편에도 썼었고 그리고 계속 집중해서 썼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막 지나오시면서 많은 분들하고 악수를 나누셨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이 유독 눈에 띄었던 거는 그분의 워딩이었어요. 너무 그 부분이 저 딱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님한테, 그때 이제 대표님이셨으니까, 대표님 이제 그만두셨을 때인데, 뭔가 이렇게, 시민들의 마음 암축돼서,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이 영화 속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모티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조국이 그 워딩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자기한테 이 적합한 자리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웃으십니까 벌써. 역할이 있는데 제가 평소에 정상진 감독을 되게 무시합니다. 애가 좀 이상해요. 저보다 1살 어린데 자꾸 저기 헛소리를 자꾸 하고 그래서 되게 면박을 주고 그러는데 영화 만들 때 보면은요 사람이 진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선수들도 유니폼 입고 뛸 때가 제일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 정상진의 재발견을 하게 된 영화라서 저는 한편으로 뿌듯한 마음이 있고 또 첫머리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조국 교수라는 사람은 이 정치 현장에 되게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자리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이제 자기 자리를 확실히 찾았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서 별로 어색하지 않게 보여서 정치인 조국이 이번에 남부교도소에 나오면서도 그 시민들께 인사 말씀을 올리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앞으로 그 길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 보면서 꼭 해야 될 말을 좀 빼먹은 것 같습니다. 실은 오늘 양산에서 이 시사회를 하게 된 거는요. 민정수석실에서 사면복권된 3인방이 있습니다. 조국, 최광욱, 백원우. 사면복권 기념으로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일했던 수석님들, 비서관, 행정관들이 문재인 대통령께 인사드리러 이제 오는 날이었고 대통령께서도 민정수석실 식구들과 한번 영화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겸사겸사해서 이 시사회가 이루어졌다 말씀드리고요. 민정수석실은 보통 얼굴을 잘 안 드러내니까 뒤에 어딘가 아마 곳곳에 앉아 있을 겁니다. 우리 의리를 지키고, 정말 고생 같이 해주신 우리 민정수석실 행정관, 비서관님들, 수석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표께서 한 말씀 하신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 이렇게 제가 이제 민정수석이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2년 반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그게 뭐 특별히 사적 인연이 있다기보다도 업무를 통해서 2년 반 동안 같이 호흡하고 노력했는데 그때 뭐 수사권 조정 문제라거나 공수처 문제라거나 또 국정원 개혁 뭐 그다음에 기무사 해체 이런 작업을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국가 권력 기관 개혁이란 작업을 통해서 서로 이제 상대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신뢰, 끈끈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상사, 저를 상사라고 말씀드리자면 상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2019년 이후에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상사가 그냥 막 박살이 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근데 마침 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가 석방되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조국혁신당 만들어져서 일정한 정치적 명예회복도 이루어지고 또 법적으로도 이렇게 제가 족쇄가 풀린 상태가 되니까 이 식구들이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서 이번 기회에 그전에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또 상사의 상사 아닙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또 무슨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법적 족쇄가 풀리면서 이번 기회에 어르신한테 인사를 하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다 한꺼번에 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먼저 좀 안내드리면, 지금 현재 이 관객과의 대화는 조국 TV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국 TV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해주십시오. 내가 유튜브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구독자 안 늘어납니다. 조국의 언어로 뭐 상사가 뭐 박살이 나니까 옆에서 마음고생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세요. 모진놈 옆에서 벼락 맞은 거예요, 다. 그런 건데. 제가 모진놈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관객과의 대화보다 아마 사진도 찍고 이래야 될 것 같으니까 딱 질문을 2개만 받겠습니다. 객석 질문을. 혹시 손 드시면 예, 저 앞에 용감하게 두 분 제일 먼저 든 두 분 여성분, 예,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여성분 먼저 하시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국 혁신당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또 조국 혁신당이 창단 전에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지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어릴 때부터 뭐 북 콘서트라든지 이런 자리를 많이 다니다 보니 자기 딴에 되게 지겨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엄마가 자꾸 이런 데 데리고 다니면 국민의힘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오늘은 너무 즐겁게 영화 관람 잘하고 또 여기 오기 전에 친구들한테 엄청 자랑하고 이제 여기 온다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같이 왔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조국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페이스북에 그 조국 혁신당 창단 전에 쓰셨던 글 Do or not to do, there is no try 이 책에도 있어서 저희 집 가훈으로 담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배우님께서 조국 대표님은 욕을 못 하신다. 화가 날 때마다 머리를 옆으로 넘기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도 저희 아이를 조국 대표님처럼 우아하고 교양 있는 어른으로 키우고 싶은데 그런 성정의 바탕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또 부모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하기를 제 가까운 사람들은 제가 뭐 정치적으로는 진보지만 문화적으로 좀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말투든 행동이든 그렇게 배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바꿔지질 않는 거죠. 뭐 집안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뭐 좋은 말로 하면 뭐 약간 경상도 그 좋은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도 남자가 갖고 있는 뭐 특별한 그런 태도, 말투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잘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게 사실 재미없는 사람 아닙니까? 노잼의 전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교사하셨습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 또 저도 저희 애들한테 했는데 일단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저한테 그랬고 저도 저희 애들한테 했던 거는 집안에서 욕을 절대 못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청소년들 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절대 욕을 못하게 하는 원칙이 몇 개 있는데 욕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부모님 영향이겠습니다만은 어른들에게 인사 잘해라. 이제 생활 태도의 문제 같은데 그게 너무 이제 저는 많이 배어 있는 편이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칭찬이겠습니다만은 근데 요즘 젊은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말도 재미없게 하고 딱딱하게 하고 이런데 근데 또 저 생각은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저를 계속 이제 항상 구박을 하는 게 공개석상에서 계속 저를 디스하는 게 있으면 조국은 자기가 욕하고 싶으면 자기를 본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네, 제가 어떤 사람 욕하고 싶으면 자기 말 안 하고 강욱을 싹 보면 딱 알아채고 바로 욕을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 근데 저도 부모님이 교사셨고 저도 집에서 욕하지 말라고 배웠고 인사 잘하라고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택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를 이 조국처럼 키우고 싶습니까? 여름에 이 더운데 지금 넥타이 메고 이렇게 양복 입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저씨가 있어서 좀 나았을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아니 저는 사실은 제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애들한테 제가 너는 아빠를 잘못 만났으니 조국 아저씨 밑에 가가지고 저 품격과 절제를 배워라라고 저는 절대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는 자기 아들한테 아빠는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없는 게 최강욱한테 있으니 가가지고 좀 거칠게 사는 걸 배워와라. 그 제가 나은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꽝 잡는 게 배라고 항상 우리 조국 대표를 잡는 건 최강욱 의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김영현 처장님이 계시면 최강욱 의원이 조금 눈치라도 보는데 오늘은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뭐 막 하시네요. 자, 마지막, 저 앞에, 왼쪽 바로 앞에,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이니까 짧게 해주셔야 원망을 덜 듣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차원에서 온 신규탁이라고 합니다.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배우께 질문드립니다. 본인의 연기가 만족스러우셨는지, 더불어 스크린에 나온 본인의 얼굴이 처음 보셨을 건데 더 잘생겨 보였는지 어떻게 보였는지 궁금하고 정상진 감독님께 여쭤봅니다. 아직 영화 만들 돈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차기작에 다시 조국을 주인공으로 다시 영화를 만드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화면을 보면서 느낀 거는 2019년 전에 제 모습이 얼굴이 참 좋구나 생각을 했고요. 2019년 이후에 제 얼굴은 표정이 어둡거나 말랐거나 거칠거나 부어있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확연히 드러나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안에서 몸무게가 한 3kg 빠져서 약간 더 말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기 못 먹었다는 얘기를 어디서 했더니, 옆에 있는 이 최강욱 의원이 그저께 정말 이만큼의 스티로폼에 고기를 너무 많이 넣어줘가지고, 꼬리, 사태살, 종류별로 제가 봐서는 얼마나 엄청나게 한 20kg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그래서 걱정입니다. 언제 다 먹을까. 근데 그래서 잘 먹고 건강은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외모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드러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2025년 이후부터의 저희 모습은 어때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9년 이전의 모습, 19년부터 제가 수감되기 전까지의 모습이 달라졌다면 지금부터는 또 다른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비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잠시만요. 답변하겠습니다.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를 기획을 했을 때, 제작을 할 때부터 머릿속에서는 사실 3부작을 꿈을 꿨었고요. 네, 그래서 원래, 물론 이제 우리 배우님한테는 그런 상의를 안 했습니다.
그는 뭐냐면 제작자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가 조국이었고, 두 번째가 사실은 원래는 다시 만날 조국이 아니라 내가 조국에서 조국 대표를 더 많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저는 사실은 세 번째는 조국 대표 없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조국입니다. 가제입니다, 아직은. 제목은 분명히 바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어떤 여정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5,580만의 국민이 다 조국이 돼야 됩니다. 예. 왜냐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2019년 이전의 모습을 담지를 못하겠어요. 이제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로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공동물에 나오는 그 사진은 쓰겠지만, 이제는 배우가, 주연 배우가 아니라, 이야기, 스토리텔링은 그렇게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국이 될 겁니다. 네. 이거는요, 어느 제작자가 흥행에 실패한 주연 배우를 다시 쓰겠습니까? 여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안 씁니다. 자, 우리 조항 의원님 이야기 한번 듣고 조국 대표 마지막에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부인은. 네, 그러니까 흥행을 시켜보려고 조국의 세미 누드까지 사진을 내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네. 정말 그 사진은 왜 들어간 거예요? 뭐 고기를 보내드린 거를 이 자리에서 참 좀 해명을 하자면, 이제 뭐 안에서 얼마나 그게 먹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보다는, 정청래 대표가 저한테 하도 싼 것만 맨날 이렇게 사고 생색을 내서 내가 인간은 원래 다 품질이 다르다. 네. 이런 거를 좀 남기고 싶었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조국에 대한 그 구상을 우리 정상진 감독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영화에는 절대로 제가 출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늘 함께 이렇게 웃어주시고 울어주시고 또 함께 탄식해주시고 또 함께 환호해주시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저 내란 세력들을 진압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 잊지 마시고, 이 영화 속의 장면들이 사실은 조국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시민들이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가장 가슴 벅찬 장면마다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 졸이고 얼마나 환호하고 얼마나 또 걱정 근심을 덜어내기 위해서 함께 어깨 걸고 애를 썼던가, 이 마음을 잊지 않으신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반드시 반석에 오를 것이고 이재명 정부는 확실하게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국 배우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만은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엔딩 크레딧 내려오면서 정청래 의원, 지금 이제 대표 되셨죠. 면회 오시고 나오면서 인터뷰한 게 이제 보였습니다. 참 좋았는데, 그것도 아주 뭐 재미있는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좋았는데, 저는 이번 영화가 이제 지금 시점 보게 되면 특히 지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은 게, 이 장면에, 이 영화의 마지막에 담기지 못한 거는 보면, 그 정청래 의원하고 이성윤 의원이 나왔던 남부교도소 바로 옆이 남부구치소거든요. 김건희는 들어오고 조국은 나온 장면이죠. 네. 그래서 저 뒤는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다 알고 있는, 저는 무슨 드라마 작가나 영화 작가가 이런 스토리를 쓰면 시민들이 너무 자기적이다, 인위적이다, 말도 안 된다 할 일이 벌어지어 왔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이 맨날 술만 1톤 트럭으로 술이 들어갔다. 김건희는 관상가하고 하루 총 4시간 몇 시간인가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 뒤로. 그게 더 정말 드라마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뭐 이제 9일 전에 18월 15일에는 제가 나왔는데 그 며칠 전에 김건희가 들어온 거죠. 전 이게 이제 즉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 역사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건 여기 계신 국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우리가 갈 길이 많고 저도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고 여기 오신 국민들도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그 외에 내란 일당들이 있을 것인데 어디 숨어서 뭐 하고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확실하게 척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윤석열을 옹호하거나 비호하고 윤석열의 입당시키겠다는 국민의힘이 극우정당이 된 거 아닙니까? 또 심판받아야 됩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 과제가 우리한테 여전히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같이 가시죠. 자,